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와 수원FC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강한 측면 공격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조르지 선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홍윤상 선수는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환을 통해 측면으로 볼을 효과적으로 배급할 계획입니다. 오베르단 선수는 측면에서의 대각선 침투를 통해 페널티 박스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수원FC의 수비 라인을 흔들 가능성이 높고 전방에서의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의 패스 전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FC는 중앙에 밀집된 수비 구조를 세울 계획이지만 좌우에 윙백 한 명씩만 배치되어 있어 측면에서 수적 열세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박 선수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역습을 노릴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의해 패스 전개가 자주 끊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데르손 선수는 측면 돌파를 시도하겠지만 상대의 측면 수비진이 대각선으로 좁혀 들어오는 수비 간격 조절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원에서의 패스 전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수원FC는 최전방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포항 스틸러스는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빠른 크로스와 대각선 침투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조르지 선수는 제공권 싸움에서 우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 오베르단 선수는 대각선 움직임을 통해 페널티 박스 하프 스페이스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FC는 중앙에 밀집된 수비 라인을 구축하겠지만 양 측면에서 윙백의 지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포항 스틸러스의 측면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안데르손 선수와 사박 선수가 역습을 시도하겠으나 포항 스틸러스의 빠른 전방 압박으로 인해 원활한 패스 연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FC서울입니다. 대전 시티즌은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주민규 선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마무리 역할에 집중할 예정이며 김현욱 선수는 중원에서의 빠른 패스 전환을 통해 측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건주 선수는 날카로운 돌파와 대각선 침투를 통해 페널티 박스 하프 스페이스에서 직접 슈팅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2세 이하 자원들의 활약이 눈에 띄는데 김현호 선수는 빠른 스프린트를 통해 상대의 수비 라인에 부담을 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의 빌드업이 끊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FC서울은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빠른 역습 전개를 통해 기회를 노릴 계획입니다. 조영욱 선수는 빠른 발을 활용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지만 루카스 선수는 측면에서의 돌파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강한 압박에 막힐 여지가 큽니다. 정승원 선수 역시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환을 시도하겠지만 상대의 전방 압박이 지속될 경우 패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김기동 감독을 둘러싼 경질설 등 팀 내부 분위기가 불안정한 점도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들의 집중력이 경기 중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22세 이하 자원인 강성진 선수와 강주혁 선수의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전 시티즌은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민규는 제공권, 김현욱은 중원 전환 패스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최건주는 측면 돌파와 침투로 마무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FC서울은 역습을 노리겠지만 대전 시티즌의 강한 전방 압박에 고전할 수 있습니다. 김기동 감독의 경질설로 인한 내부 분위기와 강성진, 강주혁의 부진도 공격 전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후반에는 수비 흔들림이 우려됩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FC 안양과 대구FC입니다. FC 안양은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패스로 경기를 주도하려는 전략입니다. 마테우스 선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에 집중하고 강지훈 선수는 중원에서 패스 전환과 전방 연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에두아르도 선수는 측면 돌파와 대각선 침투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테우스 선수의 컨디션이 좋은 만큼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템포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FC는 수비 숫자를 늘려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대훈 선수는 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한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패스 흐름이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정치인 선수의 돌파와 침투도 FC 안양의 촘촘한 측면 수비에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는 요시노 선수가 빠른 전환 패스를 시도하겠지만 세징야 선수의 공백으로 인해 공격 전개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감독 대행 체제의 불안정함이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징야 선수는 내전근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뚜렷해지며 상대의 압박에 중원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FC 안양은 홈 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패스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계획입니다. 마테우스 선수는 최근 뛰어난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구FC의 측면 수비가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FC는 세징야 선수의 부재와 서동원 감독 대행 체제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공격 전개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두드러질 수 있으며 FC 안양의 빠른 전방 압박과 맞물려 공격 흐름이 더욱 날카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FC 안양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김포FC와 화성FC입니다. 김포는 최근 인천전에서 0대3으로 완패하며 리그 3연패, 공식전 5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루이스를 중심으로 한 역습은 박스 안에서 전혀 위협적이지 못하며 중원 연계가 불안정해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포메이션은 5-3-2를 사용하지만 미드필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전방 압박이 느슨합니다. 수비 라인은 지나치게 내려앉아 수평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골키퍼 윤보상은 손정현의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여기에 조성준의 경고 누적 결장 가능성까지 겹치며 수비 안정성에도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화성은 직전 천안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연패를 끊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루안, 아르투르, 도미닉 등 외국인 자원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활발하며 백승우와 우재욱의 피지컬 기반 커버력도 전환 상황에서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포메이션은 3-4-3이지만 수비 시 500으로 전환의 안정적인 수비를 구성하며 아드리안을 중심으로 수비 집중력은 탄탄한 편입니다. 다만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모습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포는 전방과 중원, 수비 전환 모두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루이스에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전개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화성은 전방 연계와 공격 조합에서 김포보다 완성도가 높지만 후반 체력 저하와 실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경남FC와 부천FC입니다. 경남FC는 빠른 전방 압박과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민 선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겠지만 후방에서의 패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마무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동현 선수는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져 공격이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진은 중원에서의 압박이 부족해 부천의 측면 돌파와 대각선 침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부천FC는 갈레고와 바사니의 측면 공격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레고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대각선 침투하며 몬타뇨와의 짧은 패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바사니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측면에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고 정확한 크로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몬타뇨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에 집중하며 피지컬을 활용한 연계 플레이로 득점을 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록 중원에서 빠른 전환이 부족하지만 갈레고와 바사니의 측면에서의 공격적 움직임이 경기의 흐름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남FC는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빠른 역습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도동현의 크로스 정확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민은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후방에서의 패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득점 기회가 차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천FC는 갈레고와 바사니의 인사이드 침투와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활용해 경남FC의 수비 간격을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경남FC의 수비진이 파이널 서드에서 간격을 좁히지 못한다면 부천FC의 공격은 더욱 날카롭게 전개될 것입니다. 부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충남 아산과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충남 아산은 빠른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를 통해 경기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김종민은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한교원은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침투로 공격의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손준호는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환을 통해 공격 전개를 돕겠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에 의해 패스 연결이 끊길 우려가 존재합니다. 수비진은 후반에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며 이로 인해 인천 유나이티드의 측면 공략과 빠른 전방 침투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강력한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통해 경기를 이끌 계획입니다. 무고사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득점 마무리에 집중할 예정이며 바로 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침투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르소는 중원에서 패스 연결과 빠른 템포 전환을 통해 공격의 흐름을 창출할 전망입니다. 특히 후반부로 접어들며 빠른 전환과 전방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의 수비진을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충남 아산은 홈에서 빠른 전방 압박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측면에서의 수적 열세가 뚜렷해 보입니다. 김종민은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을 시도하겠지만 크로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득점 기회 창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교원은 빠른 돌파와 대각선 침투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할 예정이지만 인천 유나이티드의 견고한 수비 라인으로 인해 침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인천 유나이티드는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대각선 침투와 빠른 전환 패스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고사와 바로오는 빠른 발을 이용해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며 제르소는 중원에서 패스 연결을 통해 전방으로의 빠른 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충남 아산의 체력 저하가 뚜렷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인천 유나이티드가 공격의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서울이랜드와 안산 그리너스입니다. 서울이랜드는 최근 3연승을 달리며 분위기가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천안의 3대0, 경남의 2대1, 성남의 2대1로 연달아 승리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고 충북 청주전 패배 이후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정비한 모습입니다. 포메이션은 4-4-2를 기반으로 하며 에울레르와 아이데일이 전방에서 탈압박과 결정력 모두에서 리그 최상급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베진우와 페드링요가 스피드를 살린 침투를 반복하고 있고 중원에서는 김현우가 제공권과 커버 플레이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마르와 김호규의 조합도 후방 빌드업과 수비 조율에서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부상이나 징계 없이 베스트 라인업을 유지 중이라는 점 역시 긍정적입니다. 안산은 직전 경남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오랜 부진을 끊었지만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포메이션은 5-3-2를 기반으로 수비에 집중하며 롱볼과 세컨드볼 중심의 공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개 속도가 느리고 마무리에서의 완성도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송태성과 배수민은 분전하고 있지만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으며 좌우 풀백의 커버 속도와 중원 압박력 부족도 여전히 약점으로 남아있습니다. 후반 체력 저하에 따른 실점 빈도도 높아 서울이랜드의 빠른 템포 전환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이랜드는 전술 완성도와 팀 밸런스, 분위기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에울레르와 아이데일 중심의 전방 전개가 안산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산은 수비 중심의 운영을 시도하겠지만 공격 전개와 중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 경기 흐름을 잡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서울이랜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